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루고 있던 듀크 390의 점화 플러그 교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듀크 390 점화 플러그 교체는 단기통으로 점화 플러그가 하나 들어가는데, 다른 외국 영상에서도 찾아보아도 아주 쉽게 하는 영상들이 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사이드 쪽에서 엔진 쪽에 손을 넣어서 플러그 캡을 분리하고 그대로 교체하면 어떻게 보면 벤리 스쿠터보다도 점화 플러그 교체가 더 쉬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난관에 봉착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위해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영상들처럼 차대 쪽에 손을 넣어서 플러그 캡을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점화 플러그를 덮고 있는 캡을 열 수는 있었는데, 이걸 위로 뽑기에는 공간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캡을 뽑아도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위쪽에 연료 탱크 아래로 각종 연료 라인들과 앞에 ECU 연결 커넥터들로 인해서 캡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올린단 말이냐 해서 제 듀크가 2018년식이라서 그런가 하고, 최근 연식의 다른 분의 듀크를 봐도 이 부분이 절대 공간이 나오지 않는데 하고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외국 영상들을 보면은 2017년 이전 연식들의 듀크들이 많은데, 그 듀크들은 자세히 보면은 이 각도나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있는데, 이 18년 이후의 듀크들은 이게 제 생각엔 진짜 안 뽑히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자 매뉴얼을 보면은 또 이쪽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위에 라인들이 정리가 좀 되면은 공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점화 플러그 교환 주기가 짧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연료 탱크를 드러내서 그냥 교체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 여유가 없고, 하지만 최대한 자가 정비를 하는 행위를 즐기기 위해 즐겁게 합니다. 요즘 다시 빠져있는 우타다 히카루의 음악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뭐 굉장히 간단하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시절 까고 여유 부렸습니다. 솔직히 탱크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시트를 분리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점화 플러그 교체보다는 듀크의 페어링이나 연료 탱크 분리를 하는 원리를 알아가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일제 바이크들 역시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려면은 어차피 연료 탱크를 분리해야 하기에 저도 뭐 원리도 이해할 겸 도전했습니다. 자, 이제 연료통을 감싸고 있는 이 페어링을 분리합니다. 이번에 테무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했는데, 제가 그 5기가 발동해가지고 결국 성공시켜서 공짜로 받은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성능 테스트 겸 한번 사용했습니다. 괜찮네요. 육각 볼트들로 고정되어 있고, 이것을 풀어줍니다. 앞에 3개, 옆에 2개, 위에 1개 풀어줍니다. 안쪽의 볼트는 다른 볼트보다 좀 긴 볼트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결합할 때 다른 볼트 여기다 넣으면 길이 때문에 헛돌아서 결착이 안 됩니다. 이제 사이드 페어링 분리합니다. 카울이 아닌 이유는 엔진을 감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합니다. 항상 한쪽에 반대로 핸들을 돌려주면은 이 페어링 분릿이 좀 더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도움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고, 더불어 자가 정비를 하시려는 분들께 자가 정비 시 나올 수 있는 실수 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가 정비의 원리를 파악하시면서 현실을 보여주는 목적을 두고자 기존의 영상보다 좀 더 현실적인 편집을 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꼭 듀크 390이 아니어도 자가 정비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이번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리한 페어링은 한쪽에 잘 두셔야 합니다. 그냥 바닥에 두었다가 일어나거나 움직이다 밟으면은 페어링이 산산조각 나 있는 그냥 바사삭 부서진 것을 볼 수 있죠. 듀크 장르 그대로 완전히 네이키드로 운행하셔야 하는 멋스러움을 시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위쪽 킥박스 커버 분리합니다. 이 커버 분리가 처음에는 좀 빡셉니다. 하도 안 빠져요. 그래서 저도 무슨 볼트로 고정되어 있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잡아 빼시면 분리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클립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무식하게 빼면은 부러지지 않을까 해서 조심히 해봤지만 나중에 보니 아니어서 그냥 조져서 잡아 뺍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차대나 연료통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분리됐습니다. 이렇게 홈에 그냥 결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페어링 언더커버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부터 초보분들이 굉장히 두려우실 겁니다. 막 무슨 라인들이 막 있고 뭔가 맞으면 뭐 될 것 같은 이상한 것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겁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있게 가시면 됩니다. 남자는 뭐? 자신감! 위쪽에 볼트를 제거해 주시고 안쪽에 사선으로 박혀있는 육각 볼트 꼭 잊지 말고 풀어 주십시오. 다음은 보기에도 겁먹기 좋은 뭔가 분리해야 하는데 이게 카본 필터로 되어 있는 캐니스터입니다. 자동차 캐니스터라고 검색해 보시면 무슨 원리를 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리도 이해할 겸 찾아서 한 번씩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이 영상만 보고 따라하거나 하면은 원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에 자가정비의 실력이 발전하지 않고 다른 부분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가정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걸 연구하는 것이 이 자가정비를 취미로 즐기는 궁극의 즐거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캐니스터를 탱크에서 분리합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갑니다. 하는데 뭉치가 밖에 비가 와서 주차장에 잠시 내려왔네요. 자가정비는 저에게 취미생활 같은 거여서 이 시간 자체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죠. 좀 여유있게 내 시간을 보낼 때 합니다. 자, 이쪽은 냉각수 라인이 있는 쪽이죠. 이 보조 냉각수 탱크는 언더커버에서 분리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저거 분리해서 옆으로 기울어지면 막 배출 라인으로 쏟아지고 해서 굉장히 짜증나니까 탱크에 붙어있는 채로 커버를 탱크에서 분리해서 안쪽에 그냥 걸쳐 두시거나 잠시 고정해 두시면은 연료 탱크는 분리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이제 탱크를 고정하는 메인 볼트 3개를 풀어줍니다. 뒤쪽에 1개, 앞쪽 힙박스 있는 곳에 2개. 이렇게 하면은 탱크를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플러그 캡이 왜 위로 못 올려졌는지 원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죠. 영상에서처럼 이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이게 뽑아지는데
캡 자체가 이렇게 긴데 탱크가 있고 그 아래 라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간이 절대 나오지 않더라고요. 라인들을 한쪽으로 정리하면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자 보이시죠? 이게 옆으로 뽑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요. 예. 옆으로 작업하신 분들 어떠신지요? 어떻게 뽑아내는지 저 정말 궁금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390 오너분들 중에 옆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의견 댓글로 주시고 경험 이런 거 좀 노하우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나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지식을 쌓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의견이나 경험들 댓글로 꼭 부탁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플러그가 박혀있는 엔진의 구멍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같은 실수를 굳이 경험하시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한방에 편하게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듀크 390은 플러그가 13mm입니다. 아, 이게 소용이 없어. 이거. 보통 오토바이들 16mm가 많은데 이놈은 또 왜 13mm여가지고 정화 플러그 소켓을 또 별도로 구매해야 됐어요. 애당초 사이드에 교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동차 플러그 교환 때처럼 위에서 이 점화 플러그 소켓을 꼽아서 빼내야겠다 하는 잔대가리를 제가 좀 굴렸죠. 그래서 롱 소켓을 구매했습니다. 이런 잔머리 절대 쓰지 마시길 권합니다. 아니, 들어는 가는데 들어가다 걸립니다. 왜냐면 바로 이게 엔진의 각도와 차체 프레임 때문입니다. 무슨 피타고라스의 정의처럼 박혀서, 아니면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완벽하게 트라이앵글 각도로 이 롱소켓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잘못해서 깊게 들어가면 빠지지도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삼각구조를 이루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끝날 줄 알았던 것을 그냥 포기했죠. 맞는 짧은 소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짜증나죠? 덮어두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도전합니다. 공구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조인트 움직이는 소켓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또 빡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매뉴얼에도 보면은 이 공구가 13cm 짜리입니다. 사실상 13cm 짜리는 잘 없어요. 저도 9cm 짜리를 구매했고, 또 13mm다 보니까 라쳇 넬치에 견착하는 헤드가 8분의 3이어서 보통 2분의 1 라쳇을 쓰는데 어댑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결착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또 참. 연병아 점화 플러그 하나 가려고 뭘 고생하는 거야. 이씨. 세련다 이런 연장대. 이렇게 나와줘야 돼. 어댑터가 두꺼워서 9cm의 소켓이 들어가지 않는 거더라고요. 영상에서처럼 이런 얇은 연장대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덮고 올라가면은 당분간 듀크 안 타고 싶어질 것 같더라고요. 네, 다른 외국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근데 또 이게 여기서 라쳇 넬치를 돌리려면 차대에 걸립니다. 와, 진짜. 그래서 다른 영상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작은 주먹 라쳇 렌치 같은 걸로 작업을 하거나, 듀크를 구매하면 바이크에 있는 기본 공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중고로 구매해서 그 기본 공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손 토크가 아닌 토크 렌치를 이용하려면은 어차피 조일 때 옆에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렌치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소용이 없습니다. 역시나 사이드는 포기해야겠네요. 이렇게 긴 연장대로 위에서 열어줍니다. 자, 아주 쉽게 뽑아냈습니다. 자동차 점화 플러그 분리와 똑같네요. 순정은 여기에 백금 플러그가 박혀 있습니다. NGK는 이리듐이죠. 확실히 바꾸면은 성능 짱짱하죠. 교환해줍니다. 사실 점화 플러그는 교체하려고 꺼내보면은 항상 생각보다 아직 더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25,000 넘어서, 그리고 탱크 올리는 원리 파악할 겸 분리했으니 그냥 해줍니다. 인도나 이쪽 형님들은 이거 그대로 막 갈아서 간격 줄여서 더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이제 결착합니다. 점화 플러그는 항상 손으로 먼저 돌려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듀크 390 점화 플러그 토크 값은 15Nm입니다. 정말 작은 힘이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고수님들 따라서 돌리고 180도 이런 거 흉내 내지 마시고, 점화 플러그 이쪽은 정비는 쉬운데 오버토크 나면은 그냥 엔진 내려하게 무조건 초보자는 토크렌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점화 플러그는 어차피 교체 주기도 길고 하니까 그냥 서비스 센터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야 기본 공구가 있고, 일단 어이없지만
가끔 빡치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즐겁게 하는 거지 점화 플러그 교체 비용 얼마 안 합니다. 공구가 없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서비스 센터 가시길 권장합니다. 비용 세이브도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자, 항상 즐거운 시간이죠. 내가 이걸 잘했는지 검사받는 마치 기말고사 성적표 나오는 시간 갖고 테스트 해봅니다. 좋네요. 원리를 알면은 이렇게 탱크가 들어 올려져 있어도 정상 작동하죠. 이런 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결착합니다. 탱크 위치 잘 맞추고요. 네이키드라 확실히 페어링 분리 결착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는 김에 오일 교체 주기도 돼서 교체해줍니다. 제 바이크들 다 아끼는 건 맞지만 특히 이놈 듀크는 제가 가장 오토바이의 날 것을 느끼게 해주는 재밌는 놈이라 특히나 정이 더 갑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자가정비 원리 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듀크 영상에서는 듀크 390에 대한 저의 진솔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감사합니다.